바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 인사 논란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핵심 인물이죠.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철우 반부패 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재검토 지시를 내린 바로 당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법무부는 이런 인사를 조직 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인사가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막기 위한 정권의 방어막 구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권이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좀 보십니까? 검찰 조직을 이제 자기들 조직으로 만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김철우 반부패 그 부장이 이 과거 추미애 장관 때 이제 대변인을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마, 이제 공수교대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람들로 지금 다시 채우는 과정이다. 그 계기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근데 당연히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물러났으면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또 항소를 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무서워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수사팀을 검찰을 다른 식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말 잘 듣는 사람들로 다시 검찰 조직의 재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인사들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사람 심기가 본격화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미안하지만 검찰은 검찰을 없애는 일들을 자기들이 또 하수인을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검찰도 그러면 가만히 있을까? 왜 가만히 있지 않나? 뭐 18분의 뭐 지검장들께서 지금 이제 뭐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을 또 겁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쉽게 될까? 그렇게 물러설 조직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산이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재명 정부는 너무 빨리 이 균열을 나타내고 뭔가 자꾸 틈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감옥 가 있지만 이 내란 가지고 계속 프레임 짜는 거에 대해서 박수 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제 좀 제발 좀 먹고 살자고 그러는데 계속 이런 걸로 계속 밀어붙이고 자기는 또 항소 포기하면서 포기하도록 만들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빠져나오게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건 안 된다, 이러면 정권 정말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뭐 계속 얘기했었지만은 민주당이 입법부를 장악한 이후의 행태는 그야말로 독재에 가까웠다. 입법부 독재에 가까웠고 끊임없이 지금 그 폭거를 자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서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했고 사법부까지 장악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젠 사법부를 넘어서 경찰의 기소권과 수사권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다라고 지금 저는 이 본질이 보여집니다. 이게 완성되면 독재 체제가 완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본질 자체는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검사의 항소권 자체는 지금 형사소송법의 338조, 357조, 358조, 359조 등에 나열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방해했냐 안 했냐가 원래는 본질이잖아요. 이것을 방해했냐 안 했냐. 근데 야, 이거 좀 신경 쓰세요 정도가 과연 개입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법무부 장관의 말 자체가. 그럼 이거 판례들이 있어요. 판례들이. 제가 판례 하나만 얘기 한번 해볼게요. 경찰청장이 경찰서장한테 이 사건 고소고발이 있었는지 좀 확인하고 신경 좀 써줘요 라고 얘기한 게. 네, 징역 1년에 처해졌었습니다. 자, 이거 서울중앙지법 2008 1월 24 선고 2007 고단 3751 판결입니다. 이거 판례예요, 판례. 자, 그러면
이게 고소고발 됐는지 확인하고 신경 좀 써주세요라고 한 것도 징역 1년이었습니다.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거? 지금 국민들 주머니를 삥 뜯은 사건이에요. 여기 성남 시민 91만 명의 성남 시민 주머니를 털어서 7,800억을 범죄자들이 범죄 자금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근데 이 항소포기라는 것은 범죄 수익을 정부가 법무부가 나서서 범죄 자금을 범죄 수익을 돈 세탁해 준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이거 어떻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사까지 이렇게 이어서 한다? 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야당 중에서도 무서운 야당 없고 우리 멋대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조차도 이제 무섭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 무서운 줄만 알아도 절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갈 수 없다. 과연 우리가 이걸 민주당을 무엇으로 막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물음표가 계속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그 선배님께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너무나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국민들 대신해서 싸우라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정치인들 힘만으로는 싸워낼 수가 없다 이게. 네. 그래서 국민들이 함께 분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목소리를 같이 소리 높여 주셔야 민주당 폭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뭐 명백한 민주당의 잘못이에요. 네. 자, 항소포기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했다 잘못했다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이 왜 있는 조직입니까? 범죄자 잡으라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작은 의심만 가져도 어떻게든 파헤치고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게 검찰의 목적입니다. 근데 검찰이 그걸 안 했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네. 명백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항소포기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사람, 이 박철우 반부패 부장을 갖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연전을 시켰어요. 벌을 줘도 모자랄 상황에서 칭찬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뭐 우리가 시키지 않았다 뭐 했다 하더라도 아니 항소포기 잘했다 칭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정부가 시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번 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초고가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 탄생을 했다. 7,800억짜리 가치를 지닌 서울중앙지검장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좀 동요가 커질 거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반감이 엄청나다 이런 현장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요. 이 파장 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파장이 무서우니까 이제 항명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개업조차 못하도록 징계를 하겠다. 네.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현행법상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지금의 민주당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끌고 가면 정권의 수명이 점점 단축될 일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어떤 조직이든 이 건전한 비판과 또 상대가 있어야 조직이 굴러갑니다. 근데 명백한 잘못을 하는 데 대해서 검사들이 항명을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을 거꾸로 그들을 벌하겠다라고 나서면 저는 이건 뭐 무조건 국민들이 더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정의로운 검사들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조직의 구성원들밖에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 당이 또 야당이라서 또 107명 앉아가지고 아무리 지금 싸우고 같이 동조를 해줘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참 싸울 방법도 없고 무기도 없으니까 뒤에서 다만 그런 이 검사들을 옷 벗겨가지고 또 변호사 개업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안을 못 만들도록 처절하게 싸우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무 상관이 없나 봅니다.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요. 지검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전국지검장들이 내부방해 의견을 올린 걸 두고요. 이 민주당은 공무의 집단행위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이 지검장 고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친 것 같아요. 아니, 미친 것 같다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소불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겁나는 게 있다면 이런 생각이라도 해보고 이런 법을 발의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본인들 지금 이거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거 아니라면서요. 근데 또 항명죄는 있어요. 명령에 벌불복한, 명명에 항거한 한병죄래요 또.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앞뒤 맞는지도 시간도 재지도 않아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누군가는 야 여기까지 가면 안 돼 막 하는 거예요. 네. 야 이거 민심 뒤집어질 수 있어. 여론 뒤집어질 수 있어. 안 그래도 지금 대장동 사건 시끄러운데 이거 더 키우지 마. 근데 지금 이게 엇박자가 서로 날 정도로 서로 무서운 것들이 없는 겁니다. 이거 서로 무서운 게 없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거 거꾸로 지금 법무부 장관부터 다 고소고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죄를 끝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800억에 단 한 푼도 범죄자들에게 돌아가게 해서 안 되는 건입니다. 이거. 네. 이거 우리 장동혁 대표가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 7,80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성남 시민 91만 명한테 나눠주면 이거 87만 원인가씩 돌아가는 금액이에요. 자, 근데 이거 유권자 기준이 아니잖아요. 인구수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거 1인 통상 뭐 한 3, 4인 가족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에 최소한 3, 4배 되는 거예요. 1인당 한 300에서 400 돌아갈 수 있는 돈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7,800억이면 1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명이 약 2만 5천 년 정도를 모아야 돼요.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렇죠. 그래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자,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200번 환생을 해도 100세 시대 기준으로 200번 환생해도 중위 월급자는 이거 못 모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로 이게 국민들의 지금 감정이 어떠할지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헤아린다면 감히 이런 짓은 하지 못할 텐데 헤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서 레거시 미디어에 크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항소 포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것을 밖에서라도 외치려고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다 압니다. 우리 보수 지지자는 다 아는데 이 지지자들만 알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0%, 35% 우리 지지자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밖을 넘어서도 이 사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민주당 지지 철회를 하든 민주당을 배척하든 할 거 아닙니까? 레거시가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알려야죠. 밖에 나가서. 네. 네. 그것 빼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네. 개혁신당도 같이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민주당이 이 말이 계속 꼬이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항명이라고 그랬는데 명령이 없다. 맞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들 범죄자들 편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하는 얘기 보면 대장동 변호인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정답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꼬이는 줄 아세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 꼬이는 거예요. 원래 거짓말을 하면 말이 꼬이기 마련입니다. 자기 모순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사실 완전히 잘못 잡고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 조사되는 거에 비해서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 지지율의 절반도 안 되게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이걸 계속해서 밀고 나간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까지 한다. 아, 이거는 정말 오만한 행동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직접 관여한 이 박철우 반부패 부장의 승진 그리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이 검찰지검장 18명에 대한 집단 공무원법 위반 고발까지 이 검찰 정치권 여야의 분위기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법치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